남편이랑 똑같이 간헐적 단식했는데 남편은 2주 만에 허리띠 구멍이 줄었어요. 저는요, 살은 그대로고 머리카락만 빠지고 예민해지고 피곤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굶었는데 살이 안 빠진다. 단식 시작하고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짜증난다. 아침을 안 먹었더니 점심에 폭식했다. 예전엔 조금만 굶어도 빠지던 살이 지금은 꿈쩍도 안 한다. 그거요? 의지 문제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제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더 독하게 해야 하나? 더 오래 굶어야 하나? 그런데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단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자 몸을 남자 몸처럼 다루는 방식이 문제였다는 걸요. 저는 2018년 식단으로 14kg을 감량하고 6년간 요요 없이 유지했어요. 근데 2024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강제 폐경과 항암 치료로 에스트로겐 수치가 연기됐어요. 의학적으로 살이 빠지기 가장 힘든 몸이 된 거예요. 에스트로겐 차단 주사를 맞으면서 몸무게가 65kg까지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공부하고 기록하고 제 몸으로 실험해봤어요. 지금은 53kg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36시간 단식까지 해보면서 혈당과 케톤 변화를 기록했어요. 생리 주기별, 완경기 이후까지 내 몸에 맞는 단식법도 정리해드릴 거예요. 영상 중간에 표로 해드릴 테니 본인 상황에 맞는 부분은 캡처해두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2018년 키토제닉 식단으로 14kg을 감량했어요. 간헐적 단식은 그때도 지금도 가끔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식 찬양이 아닙니다. 단식은 좋은 도구일 수 있어요. 하지만 4050 여성에게는 16대8, 18대6 같은 단식 시간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어요. 수면 상태, 스트레스, 호르몬, 근육량, 이게 먼저예요. 우리 몸은 사실 단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식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30만 년 전 구석기 시대 우리 조상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시절엔 냉장고도 없었고 편의점도 없었어요. 세 끼를 시간 맞춰 먹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사냥이 잘 되면 먹었고 이틀이 지나도 잡히는 게 없으면 굶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살아남았어요. 오히려 강인하게 뛰어가면서 생각하면서 살아냈어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몸에 음식이 없는 시간을 버티는 능력이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인류의 DNA는 지난 1만 년 동안 0.1%도 채 바뀌지 않았습니다. 농업이 시작된 신석기 혁명이 1만 년 전, 편의점이 생긴 게 불과 50년 전. 그런데 우리 몸의 구조는 구석기 사람과 사실상 같습니다. 배가 고프면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 쓰고 식욕이 파도처럼 왔다가 가라앉고 오래 굶을수록 뇌가 더 선명해지는 반응. 이 모든 게 30만 년 전부터 설계된 우리 몸의 원래 기능이에요. 단식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몸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음식에 너무 오래 길들여진 것뿐이에요. 우리 몸은 단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고요. 그럼 단식하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나옵니다. 인슐린이 나오면 몸에 이런 신호가 가요. 방금 에너지가 들어왔으니 창고에 넣어두세요. 그래서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창고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지방은 그 창고 안에 갇혀 있고 꺼낼 수가 없어요. 인슐린이 낮아져야 비로소 창고문이 열리고 몸이 안에 있는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해요. 먹는 시간이 길면 창고에 넣고 안 먹는 시간이 길면 창고에서 꺼내요. 안 먹는 시간을 늘려서 창고 속 지방을 꺼내 쓰는 것, 그게 바로 단식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럼 그냥 조금씩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견과류 한 줌, 아메리카노 한 잔, 과일 조금. 하루 종일 조금씩 먹으면 인슐린도 조금씩만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인슐린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횟수의 문제입니다. 혈당을 건드리는 것이 들어올 때마다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아무리 소량이어도요. 소식은 인슐린을 10번 낮게 올리는 거고 단식은 인슐린을 아예 쉬게 하는 거예요. 지방을 꺼내 쓰려면 인슐린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사는 느려지고 지방보다 근육이 먼저 빠지기 시작합니다. 소식 다이어트를 오래 하면 몸이 거기에 길들여져요. 기초 대사량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식사량을 조금만 늘려도 요요가 와요. 몸이 살아남으려고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예요. 자, 그럼 시간대별로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0시간부터 4시간까지 소화 중이에요. 인슐린 높음, 지방 저장 모드, 아직 단식 효과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4시간부터 8시간까지 글리코겐, 즉 간과 근육에 저장된 포도당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 구간에서 배고픔이 가장 강하게 와요. 허기에 파도가 오는 시간입니다. 12시간, 글리코겐이 거의 소진됩니다. 몸이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해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왜 중요하냐고요? 성장 호르몬은 근육을 보호하는 항노화 호르몬이에요. 단식하면 근육 빠진다는 오해가 여기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16에서 18시간, 케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방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에너지 물질이에요. 포도당보다 더 깨끗하게 연소되고 활성산소도 적게 만듭니다. 뇌가 케톤을 특히 좋아합니다. 단식 중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집중이 잘 된다는 느낌,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8시간이 지나면 오토파지도 활성화됩니다. 몸이 낡고 손상된 세포 조각들을 스스로 청소하는 시스템이에요. 일본의 오스미 박사가 이 연구로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단식 후 피부가 좋아지거나 염증이 줄어드는 느낌,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24시간, 인슐린 민감도가 크게 회복됩니다. 장 줄기세포가 활성화되고 장 점막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항생제, 가공식품, 피임약으로 지쳐있는 장이 하루 쉬면서 회복하는 리셋 구간이에요. 그리고 BDNF라는 물질도 분비됩니다. 뇌세포에게 주는 영양제 같은 거예요. 갱년기 이후에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느낌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생각이 느려지고 말이 잘 안 나오고 집중이 안 되는 그 느낌.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뇌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는 능력도 같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식이 만들어내는 케톤과 BDNF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잘 맞는 단식 후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6시간 이후부터는 시간을 늘릴수록 장점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근육을 분해하려는 신호도 생겨요. 더 오래 굶는다고 무조건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여자는 남자처럼 단식하면 안 될까요? 여성 단식 전문가인 민디 펠치 박사는 책 여자 곱하기 단식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여자와 남자의 몸이 단식에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 그 핵심이 호르몬 리듬의 차이에 있다고요. 남자의 몸은 24시간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매일 비슷하게 뜨고 지는 해처럼요. 그래서 남성은 매일 똑같이 16시간을 굶어도 몸이 비교적 잘 따라와요. 여자의 몸은 다릅니다. 28일 주기로 모양이 계속 바뀌는 달과 같아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코르티솔. 이 호르몬들이 한 달 안에서도 계속 오르내립니다. 그러니 같은 간헐적 단식을 16시간 하더라도 어떤 날은 잘 맞고 어떤 날은 몸을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단식이 너무 강해지면 코르티솔이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프로게스테론이 뭔지 잠깐 짚고 갈게요. 프로게스테론은 생리주기 후반에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쉽게 말하면 마음을 달래주는 호르몬이에요. 잠을 잘 자게 해주고 불안감을 줄여주고 기분을 안정시켜줘요. 생리 전에 이 프로게스테론이 잘 나와야 생리전 증상이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프로게스테론과 코르티솔은 같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몸이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같은 재료를 가지고 프로게스테론 대신 코르티솔을 먼저 만들어요. 몸은 생존을 번식보다 먼저 챙겨요. 그래서 단식을 너무 강하게, 특히 생리전 시기에 밀어붙이면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프로게스테론이 줄어들어요. 그 결과가 바로 생리전 증후군이에요. 더 짜증나고, 더 못 자고, 더 붓고, 더 먹고 싶어지는 것. 단식이 문제가 아니라 때를 잘못 고른 거예요. 여자 몸은 생명을 품을 수 있도록 더 정교하게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굶으면 안 되는 거고요. 저도 처음엔 정말 많은 실수를 했어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시작했어요. 16시간이 좋다니까, 24시간이 좋다니까 적응 기간 없이 바로 밀어붙였습니다. 단식은 근육에 비유될 수 있어요. 안 쓰면 줄어들고 꾸준히 쓰면 강해져요. 처음부터 100kg 들어 올리려 하면 안 되잖아요. 단식 시간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한 것 하나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식 16시간 열심히 했는데 잠을 4시간밖에 못 잤다면 단식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단식은 혼자 작동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수면, 식단, 스트레스와 함께 움직입니다. 세 번째 실수, 단식 시간 중에 라떼 한 모금, 고구마 한 입,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어요. 혈당을 건드리는 게 들어오는 순간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단식 효과는 그 순간 또 끊깁니다. 이거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단식 직전 식사를 허투루 먹었어요. 단식 전에 많이 먹어둬야지 하면서 흰밥, 빵, 면을 먹으면
3시간에서 4시간만 지나도 배가 고파요. 뇌가 그 경험을 기억해요. 다음 단식 때도 똑같이 공포감을 만들어냅니다. 단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의지가 아니에요. 단식 직전 식사예요. 그럼 직전 식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단백질과 좋은 지방 위주로 드세요. 달걀, 생선, 두부, 아보카도, 나물, 들기름. 이런 조합이면 배고픔이 훨씬 천천히 찾아와요. 흰밥, 빵, 달달한 음료로 마무리하면 3시간 만에 배가 고파지고 그걸 버텨야 하는 단식이 되어버립니다. 자세한 갱년기 여성 맞춤 식단 가이드는 더보기란에 별도로 정리해둘게요. 꼭 확인해보세요. 마지막, 이게 제일 컸어요. 이만큼 굶었으니까 뭐든 다 먹어야지. 단식 끝나고 빵이랑 라떼로 보상식을 하면 혈당이 평소보다 훨씬 크게 튑니다. 힘들게 켜놓은 지방 연소 모드를 한 끼가 꺼버릴 수 있어요. 단식 시간이 아닌 시간에 어떻게 먹느냐가 단식만큼 중요합니다. 단식은 단식 후 첫 끼에서 완성됩니다. 16시간이 지나면 케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인슐린 수치가 의미 있게 낮아져요. 오토파지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단식 후 피부가 좋아지거나 염증이 줄어드는 느낌이 여기서 나와요.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날 18시간 단식을 밀어붙이면 코르티솔이 더 올라가면서 폭식 충동이 커질 수 있어요. 민디 펠치는 24시간 단식을 장 리셋 단식으로 설명해요. 장줄기세포가 활성화되고 장 점막이 회복되는 구간이에요. 항생제, 피임약, 가공식품으로 지쳐있는 장이 하루 쉬면서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BDNF도 올라가고 인슐린 민감도도 크게 회복돼요. 민디 펠치 박사는 36시간 단식을 지방연소 단식이라고 설명합니다. 혈당과 인슐린이 낮게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몸이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 쓰는 시간이 더 확보되는 거예요. 특히 갱년기 이후 배만 유독 나온다, 덜 먹어도 꿈쩍도 안 한다, 이런 분들에게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36시간 단식은 처음부터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16시간 단식이 편해지고 24시간 단식도 그리 어렵지 않아라는 느낌이 올 때 그때 아주 가끔 꺼내는 카드입니다. 저의 실제 36시간 단식 기록은 블로그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고 이번 영상에서는 핵심만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저의 36시간 단식 시작합니다. 5월 8일 금요일 밤 10시 단식 시작입니다. 8일 저녁은 모임이 있었어요. 과식에 아이스크림까지 먹었어요. 마지막 한 숟가락에 손이 더 갔습니다. 마음이 뭔가를 준비하는 느낌이었달까요? 단식 시작 직전 체중은 55.3이었습니다. 이번 단식 방식은 처음부터 정해두었습니다. 완전 물단식이 아니라 인슐린 안정, 지방 연소, 저스트레스. 내 몸이 36시간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마이노멀에서 판매하는 측정 기기로 혈당과 케톤을 동시에 쟀어요. 한 기기로 2가지를 볼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혈당 94, 케톤 0.2, 아직 케톤이 낮았어요. 어젯밤 탄수화물 영양으로 글리코겐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던 거죠. 머리가 살짝 아프고 뭔가 먹고 싶은 마음이 툭 올라왔어요. 몸이 아직 어젯밤의 에너지에 묶여있는 느낌이었달까요? 이날 아침 방탄커피를 평소보다 연하게 만들었어요. 공복 스트레스를 줄이는 용도였어요. 방탄커피 후 케톤은 0.2에서 0.6으로 올랐어요. 보통은 방탄커피를 마시면 케톤 수치가 바로 1.2에서 1.5까지 올라가는데 오늘은 조금 의외였어요. 아마 어제 잔뜩 먹은 탄수화물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단식 17시간째 오후 3시입니다. 허기가 본격적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게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공복 후 16시간에서 24시간은 몸이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는 과도기입니다. 이 구간에서 뇌가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거든요. 배고픔 호르몬 그렐린도 마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파도처럼 올라왔다 내려가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산책을 30분 정도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때보다 허기가 훨씬 줄더라고요. 단식 20시간째 오후 6시 여기서부터 몸이 달라졌어요. 손에 살짝 땀이 나고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빨리 뛰는 느낌. 이유를 딱 꼬집을 수 없는 불안감이 서서히 올라왔어요. 그런데 삼성헬스 앱은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평온으로 떠 있었어요. 단식 후 22시간이 지났네요. 오후 8시. 이 구간이 이번 단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손과 발이 많이 차고 쑤셨어요. 특히 오른손이 많이 차서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불안감도 더 올라왔습니다. 혈당은 84. 케톤은 1.3까지 올라왔어요. 수치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몸의 체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좋다고 몸이 편한 건 아닙니다. 왜 손발이 차가워졌을까요? 몸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말초혈관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저는 항암 치료와 강제 폐경으로 에스트로겐이 줄어든 상태라 혈관 수축 반응이 더 예민하게 왔을 수도 있어요. 이때 제가 한 것들이에요. 핫팩으로 손발 감싸기, 주겸 두알, 따뜻한 허브차, 영상 작업을 하면서 다른 곳에 집중하기. 배고픔이든 불안감이든 집중할 다른 게 생기면 몸의 신호가 조금 희미해지더라고요. 단식 후 28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2시. 몸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손발 차가움은 아까보다 누그러졌고 불안감도 피크 때보다는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오히려 맑은 상태. 케톤은 1.3까지 올라갔다가 0.9로 내려왔고 혈당은 88로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았지만 몸은 계속 저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36시간 단식을 끝까지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멈춰야 했을까요? 그 이후의 기록은 블로그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단식 후 첫 끼를 잘못 먹으면 힘들게 켜놓은 지방 연소 모드가 꺼져버릴 수 있어요. 공복 상태에서 정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이 평소보다 훨씬 크게 튀고요. 보식은 이렇게 해보세요. 1단계 사골 국물입니다. 보형식 전에 국물부터 시작해요. 미네랄이 풍부하고 예민해진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2단계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물김치로 장내 유익균을 빠르게 활성화해요. 3단계 데친 채소입니다. 양배추, 가지, 브로콜리를 부드럽게 익혀서 드세요. 생채소보다 소화 부담이 훨씬 적어요. 4단계 단백질입니다. 달걀, 두부, 생선으로 마무리해요. 탄수화물보다 단백질로 끝내면 인슐린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피해야 할 것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저는 민디 펠츠 박사가 단식 후 첫 식사로 제안한 메뉴 중 하나를 골랐어요. 몸의 부담은 덜하면서 포만감도 있고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채울 수 있는 방식이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고요. 제가 먹은 첫 끼 레시피 바로 알려드릴게요.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생리주기 있으신 분들 캡처해 두세요. 이 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여성의 단식은 날짜가 아니라 호르몬 리듬에 맞춰야 한다는 것. 생리 중에는 몸을 몰아붙이기보다 회복을 우선하고 생리 직후에는 단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리 전에 탄수화물이 당기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몸이 프로게스테론을 만들기 위해 연료를 요구하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아직 생리 주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 표를 기준으로 내 몸 리듬에 맞춰 단식을 조절해 보세요. 다음 표는 완경 이후 간헐적 단식 가이드예요. 완경 이후에는 생리 주기가 없어도 몸의 기준은 남아 있어요. 처음부터 긴 단식을 하기보다 저녁을 일찍 끝내고 12시간 공복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식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 늘리는 겁니다. 특히 수면이 부족하거나 손발이 차고 불안감이 올라오는 날에는 공복을 고집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완경 이후 단식의 핵심은 오래 굶는 게 아니에요. 근육을 지키면서 대사를 느리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만 보지 말고 컨디션, 수면, 붓기, 폭식 여부, 브레인 포그까지 함께 보면서 조절해야 해요. 단식의 기본 리듬이 몸에 익었다면 민디 펠츠가 완경기 여성에게 권하는 다음 단계가 있어요. 바로 551 단식법입니다. 한 달에 최소 1회, 여유가 되면 2회를 권합니다. 왜냐면 몸은 같은 자극에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주기적으로 리듬을 바꿔줘야 대사가 다시 깨어납니다. 5일 호르몬 회복식 기간입니다. 첫 번째 5일은 몸의 연료를 충분히 채워주는 기간이에요. 단식 시간은 12시간 공복으로 줄이고 건강한 탄수화물을 포함해서 드세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완경 이후에도 몸은 여전히 호르몬을 만들어요. 에스트로겐은 줄었지만 부신에서 소량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호르몬을 만드는데 건강한 탄수화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5일은 억지로 굶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기간이에요. 더부룩하거나 피곤한 날에는 공복 12시간을 고집하지 않아도 돼요. 단,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건강한 탄수화물이지 정제 탄수화물이나 질 나쁜 지방을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 5일은 케토바이오틱 기간입니다. 인슐린을 낮추고 지방 연소를 유지하는 단계예요. 단식 시간은 14시간부터 17시간까지. 저탄수화물, 단백질, 좋은 지방 위주로 가요. 이 5일 동안 인슐린이 낮게 유지되면서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감각이 살아나요. 5대5대1의 1에 해당하는 하루는 지방연소 단식일입니다. 24에서 36시간의 단식, 가장 강한 자극을 주는 날이에요. 몸이 깊은 지방 연소 모드로 들어가고 오토파지가 활발하게 활성화돼요. 완경 이후 고집스럽게 붙어있는 복부지방, 이날이 그 정체기를 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처음부터 시도하는 게 아니에요. 5대5대1 전체 리듬이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 몸 상태가 괜찮은 날에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5대5대1의 마지막 일에 해당하는 단식 전날 식사는 케토바이오틱 식사여야 합니다. 전날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고 바로 24에서 36시간 단식을 시도하면 제 경험처럼 케톤이 늦게 올라오고 몸이 힘들어집니다. 구체적인 식단 구성, 식사 순서, 타이밍은 더보기란 블로그 링크에 자세하게 정리해뒀어요. 꼭 확인해보세요. 단식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16시간 목표 잡지 마세요. 12시간부터 시작하세요. 저녁을 조금 일찍 끝내는 것부터예요. 저녁 7시에 마쳤다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가 딱 12시간입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7시 반, 8시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단식은 훈련이에요. 구석기 시대의 조상들이 태어날 때부터 30만 년간 해온 일. 우리 몸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몸이 가벼워지셨나요? 아니면 더 예민해지고 힘드셨나요? 본인이 해본 단식 시간과 몸의 반응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씩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같이 풀어볼게요. 내 몸을 살리면, 내 몸을 살림하면 아름다움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건강과 진짜 아름다움을 위해 공부하고 기록하는 살리는 사람 살림이었습니다. 의지가 아니라 올바른 전략으로 몸을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